저희 물을 드시고 당뇨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자랑스럽게 쓰는 한글은 전 세계 모든 문자 중 창제자뿐 아니라 창제 시기, 창제 목적, 창제 원리가 모두 밝혀진 유일한 글자로 자랑스럽게도 이 한글을 보급한 인물은 세종대왕입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로 꼽는 한글은 인간이 성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언제 처음 훈민정음 창제를 떠올렸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창제 17년 전인 1426년 10월 27일 법률문이 복잡한 한문과 이두로 쓰여 있어 백성들이 배우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창제, 반포까지 대략 20년이 걸린 것인데 무려 20년간 국가를 다스리며 따로 시간을 내 문자를 연구했다면 분명 그는 눈에 엄청난 무리가 왔을 것이고 필시 눈병을 얻었을 겁니다. 한 국가의 지존인 임금의 옥체가 상했는데 신하들이 그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세종대왕을 보낸 곳이 있는데 바로 현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입니다. 영국 나포리나스 광천, 미국 샤스타 광천과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꼽는 바로 그 초정리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듬해 1444년 1월 27일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청주에 물맛이 호초 같은 것이 있어 초수라 하는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세종은 초정에 행궁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월 28일 초정을 찾은 세종은 가을까지 무려 120일 동안 초정에 머물며 안지를 치료했다고 하죠. 그리고 행궁생활 2년 뒤 1446년 드디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눈병이 상당히 호전됐다는 의미. 사실 현재 초정약수로 알려진 이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정약수에서 물을 떠서 마셔보면 지하 100m 석회암층에서 솟아나는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탄산수이기 때문인데 이 탄산수가 당뇨, 고혈압, 위장병, 피부병, 눈병 등의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바로 옆 충북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다녀왔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20리터 말통 하나 들고 초정에 가셔서 세계 3대 광천수를 마음껏 즐기다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물은 넘쳐납니다. 세종대왕도 초정에 머물며 초정약수로 목욕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겠지만 지구에 넘쳐나는 물 중 인간이 마셔도 되는 식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이지만 그중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담수니까요. 사실 2.5%라는 양이 적지는 않은데 이마저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수의 약 69.6%는 빙하, 만년설, 영구동토 등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고 그 외 남은 물로 산업용, 농업용으로 쓰고 그리고 남은 물로 우리 인간이 섭취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석유 없이는 생존할 수 있어도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야 산이든 강이든 집이든 편의점 생수든 어디에서나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인간은 꾸준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좀 더 분석해보면 모든 병은 물로 고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액의 83%는 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뇨, 고혈압, 변비, 비만, 위궤양, 편두통, 류마티스, 통풍, 신장결석, 골다공증, 뇌졸중, 암 등등 다양한 질병이 필수 동반되므로 물을 마시는 것, 아니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유지의 첫걸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을 살릴 수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물인데 지금 충남 부여 깊은 산속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병원 랭킹 부동의 1위 미국 병원에서 직접 가져다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하수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제가 어릴 적 집 앞 또랑에는 늘 맑고 투명한 계곡물이 흘러 수영도 하고 더우면 마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맑고 깨끗하지만 제 소중한 딸아이에게 마셔도 된다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024년의 대기 환경이나 수질 환경은 30년 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오염됐으니까요. 항상 또랑물을 마셨던 제 입장에서 정수기는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생수는 돈지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도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생수 산업이 발달한 곳은 유럽입니다. 보통 생존을 위해 기술이 발달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유럽의 지하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죽음의 물이니까요. 유럽 여행을 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보면 그 위로 하얀 석회가 둥둥 떠다니고 커피포트 바닥은 예외 없이 하얀 얼룩이 덕지덕지 끼어 있습니다. 설거지 후 물기가 마르고 나면 싱크대도 접시도 얼룩이 가득하죠.
이 모든 원인은 석회질 때문. 보통 탄산칼슘이라고도 부르는 석회질은 주로 조개나 산호와 같은 해양생물체가 오랜 시간 쌓이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생기는데,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1억 년 이상 바다 아래에 있던 유럽 대륙이 육지 위로 솟았고 빗물이 지하수로 모이면서 석회질 성분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빗물을 가장 좋은 물로 여겼습니다. 아직 땅에 스며들기 전이라 석회 성분이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이 석회를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담석이나 신장결석 및 요로결석이 생기는데, 이 유럽의 불행함을 활용해 태어난 세계 최고 생수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수로 알려진 프랑스 에비앙인데요. 프랑스 남부 론 알프스 지방의 레만 호숫가, 스위스의 로잔 맞은편에 위치한 인구 9,000명의 작은 휴양도시 에비앙. 이 작은 도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까샤의 샘 덕분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을 피해 장 샤를르 드 레제르 백작이 약 2년간 친구 까샤의 집에 머물면서 까샤가 소유한 샘물을 식수로 사용했는데, 2년 뒤 지병이었던 신장결석이 완치된 것이죠. 이 사실을 전해드는 의학자들이 1807년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에비앙 샘물이 신장 및 방광 관련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물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죠. 이에 1879년 프랑스 정부는 이를 단순한 물이 아닌 약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식 판매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의 고질병이 석회수 섭취로 인한 신장결석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세계 최초로 상품으로서의 물이 등장했습니다. 에비앙이 지금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도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됐기 때문입니다. 값이 가장 비싸도 매월 3천만 병이 팔리는 세계인의 생수가 됐죠. 그래서 한국이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화강암 베이스인데다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이므로 유속이 빨라 석회질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용이 가능한 민물, 특히 깊은 계곡의 물은 섭취가 가능한데, 왜냐면 빗물이 산에 떨어져 지면으로 스며들면서 자연정화를 거친 후에 계곡으로 흘러드니까요. 석회질 없는 깨끗한 식수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한국의 식수 중 가장 축복받은 물은 충남 부여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 6월 초 저는 한 구독자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충남 부여에 부동의 세계 1위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직접 가져가서 연구하는 물이 있다며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충남 부여를 찾아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 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코아 생산 대표 김헌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저희가 석재를 취급하는 무역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광산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광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시추도 하면서 광물이 있나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나오라는 광물은 안 나오고 이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하수 전공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물을 가지고 먹어도 되는 물인지 실험을 했더니, 그때 한 50가지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50가지 검사를 했더니 먹어도 좀 괜찮은 물이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물이 괜찮은 물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직접 마셔가지고 원수의 그 세균이 0이었어요. 특이하게. 세균이 0. 예. 세균이 아예 없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약수터 가가지고 물 떠오듯이 저희가 이제 약수통, 말통 한 20리터짜리에다 떠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이 물을 먹고, 주변 어르신들 한 분, 두 분 이제 한 달에 한 2통씩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몇백 통까지 저희가 이제 매달 갖다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물을 드시고 그 어르신들이 당뇨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재미난 건,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반응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무슨 당뇨가 떨어지냐.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인가 보네. 그래서 그때 이 물을 가지고 그러면은 연구 먼저 해보자.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2017년부터 이 물을 꾸준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횟수로 7년이고, 일본에 처음 보냈었거든요. 일본에 물 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한테 처음에 물을 보냈더니 저희 물이 세포 흡수가 좋은 물이다라는 레포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물이 세포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결과를 주셨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했으니까 그 리포트도 2017년 초반에 나왔으니까요. 예, 거의 꽉 채운 것 같아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충남 부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당뇨 관련 특허를 받았고, 부동의 세계 1위 병원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직접 가져가서 당뇨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지하수를 마신다고 당뇨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제 고정관념보다는 특허청과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진 그리고 그들이 낸 SCI급 논문을 믿어보기로 하고 인터뷰길에 올랐습니다. 약 10여 년 전 부여에서 지하수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는데 원래 석재 사업을 하던 두 대표가 광산을 찾기 위해 부여를 찾았습니다. 좋은 산을 찾은 후 지하 150m까지 시추했는데 나오라는 광물은 안 나오고 지하수만 나와 광산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하수라도 실컷 마시자는 생각에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수를 공인기관에 의뢰해 46가지 성분에 대해 검사했는데요.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면서 올해 6월에 진행한 수질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균이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우리는 우리 면역력을 믿고 세균 몇 마리 정도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하수는 아예 세균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장균, 납, 불소, 수은, 크롬, 벤젠, 세제 등등 듣기만 해도 몸을 해칠 것 같은 성분이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먹을 수 있는 지하수라는 사실이 증명됐고 이 물을 떠다가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 이상한 소식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냐는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땐 믿지 않았는데 1명, 2명, 3명, 10명에게서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처음 지하수를 떠서 보낸 곳이 일본의 북천과학 종합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는 일본 최고 물 전문가로 꼽히는 기타가와 요시치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닥터코아를 가져다 아쿠아포린 투과성을 실험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피터 아그레 교수는 지난 2003년 아쿠아포린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는데 아쿠아포린이란 쉽게 말해 세포 속으로 물을 수송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외부와 구분되어 있지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물을 포함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물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세포막은 아무 물질이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포막을 통해 물 분자만 통과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인물이 바로 아그레 교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은 세포 속으로 흡수되어 세포의 생명력을 높여주고 인체의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타가와 요시치카 교수는 닥터코아를 이용해 이 실험을 했죠. 80% 이상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일본 구마모토 및 히타시의 수돗물과 비교해 투과성을 실험한 결과 닥터코아는 AQP1에서 1.6배, AQP7에서 1.5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총 13가지 종류의 아쿠아포린이 있는데 그중 AQP1은 전신의 세포에 분포하기 때문에 몸 전체 조직의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AQP7은 지방세포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닥터코아는 이 두 부분에서 월등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위 어르신들이 당뇨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냐는 평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 미국 병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도 이걸 보내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 교수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교수님이 당연히 안 믿으시죠. 그래서 일본 그 레포트를 공증 번역해서 보내드리고 그 교수님들하고 또 통하게 만들고 그 당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셨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G20마리만 저희 거 한번 실험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실험을 해주셨는데 그 실험 뒤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희 물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당뇨 관련된 연구 보고서는 대략 한 3개 정도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SCI급 논문에 도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SCI급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그러면 다들 막 일본에 있는 병원인 줄 아세요. 세계 병원 랭킹 딱 치시면은 1등으로 나오는 곳이 메이오 클리닉 병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드 때문에 이제 존스 홉킨스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존스 홉킨스보다는 항상 세계 랭킹에서 더 상위, 항상 1등을 하는 그런 병원이고요. 우리나라 병원은 이제 아산병원이 32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곳이죠.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 병원을 꼽으라면 많은 한국인들이 존스홉킨스 대학을 꼽지만 메이오 클리닉을 넘지 못합니다. 당장 구글에 월드베스트 하스피탈을 검색하면 뉴스윅이 선정한 2024년 1위는 미네스타 로체스터의 메이오 클리닉이고 존스홉킨스는 4위입니다.
한국에서 최고 병원으로 꼽는 서울 아산병원이 22위, 서울 삼성병원이 34위,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40위, 서울대병원이 4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오 클리닉에 세계 최고 연구시설과 의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병원이 지금 부여에서 물을 직접 공수해 가서 당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병원 교수들도 무슨 물로 당뇨를 치료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쥐 20마리만 실험해달라는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다가 깜짝 놀랄 결과를 얻고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SCI급 논문을 냈죠. 처음에 카더라 통신이죠. 그러니까 300통, 500통 막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물을 드시는 분들이 한 몇백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 물을 드셨던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당뇨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당뇨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완치가 됐다 이게 아니고 공복혈당이 확 낮아지시고 예, 당화혈색소 수치가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판매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연구가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 뒤에 저희 고객님들, 그 고객님들의 많은 분들이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당뇨라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야지 당뇨인데, 이제 시작점은 여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첫 단계가 무너지면 쭉 물처럼 흘러가서 마지막에 당뇨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딱 블럭을 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로 진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세 번째 PLK3에서 블럭을 쳐줘서 더 이상 당뇨가 진행되지 않는다. 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냈을 때 사실 논문을 승인해주는 기관에서 저희 연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수님들께서 약간 약이 오르셨나 봐요. 그래도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 연구 결과가 무리다 보니까 여기서 주저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미국에서 시판되는 물 14개를 다 연구해버리자. 그래서 얘네들도 블럭을 치는지 안 치는지 우리 한번 연구를 다 하자. 해서 연구를 했는데 나머지 시중 제품에서는 전혀 블럭을 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쭉 흘러가서 당뇨가 발생이 되는 거고 저희는 PLK3 세 번째 단계에서 블럭을 쳐줘서 당뇨가 진행이 안 되게 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됐고요. 기존의 세포 실험은 세포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세포 실험은 정확도가 뭐 한 3, 40%, 그다음 쥐 실험은 60% 하는데 저희는 3D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포들이 인체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장을 해요. 마치 인간의 몸속에서 자기가 간세포면 쭉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인체하고의 그 매치도가 95%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확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한 모든 실험을 거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논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박사님들께서 이 연구 계속 하다 보면 PLK3 찾았어, PLK 영향 주는 요소를 찾았어. 그럼 다음 단계 가면 결국은 우리가 당뇨를 극복하지 않겠냐. 당뇨 연구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라도 놓자. 그 말에 감동도 받고 설득도 당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를 안 했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구비를 정말 많이 썼어요. 지금 8년 차거든요. 초기에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뭐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예 정말 예 30억 예 이상.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자금만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고 교수님들의 또 열정과 그리고 교수님들의 진짜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석학들은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돈을 줘도 다음 연구를 안 하세요. 근데 저희 거를 벌써 2차 연구 보고서까지 합치면 지금 5차째고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넘어서 지금 또 6차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교수님들께서 저희 닥터코아로 통해서 기전을 밝혀낼 수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계십니다.
이 논문 가지고 저희는 이미 충분히 닥터코아가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그 인증은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그래도 존재하는 이유가 아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 사실 닥터코아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통의 연구가 이론적인 배경이 확립되면 쥐 등을 통한 동물 실험,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기 마련이지만 닥터코아의 경우 주위에서 당뇨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은 후 역으로 왜 그런지를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당뇨에는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이 있는데, 제1형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고, 제2형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이 제2형 당뇨병에 해당하죠.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위협이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닥터코아를 이용해 실험한 후 SCI급 논문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현재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메이오 클리닉의 이승백 박사 연구팀은 전남대 내분비학과 교수들과 함께 2022년 비비 리포츠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부여에서 공수해간 닥터코아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비앙, 피지워터, 아쿠아피나 등 13개 생수를 직접 비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가 3D 오가노이드 실험을 통해 도출됐습니다. 보통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당뇨병이 발생하는데, 당뇨병 연구에서는 스트레토조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주입해 인슐린 분비 능력을 파괴시킵니다. 즉 인위적으로 당뇨병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각 조직과 세포가 상당히 복잡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거의 동일한 최상의 생물학적 환경을 구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 3D 오가노이드 실험인데, 그 결과 일반 물에서는 강제로 당뇨를 일으켰을 때 췌장세포가 죽어버렸지만, 닥터코아를 투입한 췌장세포는 사멸하지 않고 끝까지 생존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당뇨병에 걸렸더라도 닥터코아가 세포의 사멸을 막아 계속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돕는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이례적으로 닥터코아가 췌장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며 잠재적인 인슐린 안정제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의 물을 가져가 연구해서 당뇨병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SCI급 논문이 있다면 이 하나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비 투입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판매만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닥터코아 측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로 아픈 사람들이 덜 고통받고 어쩌면 인류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뇨를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사명감 때문에 7년 동안 30억 원을 연구비로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문이 딱 나오고 나니까 사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야, 물로 당뇨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논문이 나오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막 약간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서 임상실험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임상실험을 해야지만이 이게 그래도 최종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임상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 조건을 찾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 그 임상실험을 했던 원장 선생님이 이제 40명 가까이 모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질병이 생기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31분을 저희가 3개월 동안 끌고 갔더니,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2가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되었다라는 그 결과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당화 혈색소가 5점 몇 그런 게 정상 수치라고 그러고요. 6이 넘어가면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7.0 이상 의 당뇨 환자분들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10이 넘으셨거든요. 12, 13 굉장히 높은 단계셨는데, 그분이 7점대로 떨어지셨어요. 3개월 저희 물을 드시고요. 뭐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셨고, 그런데 이미 약을 드셔도 13이셨었어요. 그리고 그 당뇨 환자분들한테 0.1 떨구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특히 높으면 높을수록 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그럼 아쿠아포린 투과성 실험도 했고 쥐 실험도 했고 인체와 가장 유사한 3D 오가노이드 실험까지 마쳤는데 진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느냐는 점일 겁니다. 그런데 물을 생산하는 회사로는 이례적으로 닥터코아는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유엔항맥과 강필수 원장이 진행한 임상실험은 제2형 당뇨 환자 중 당화혈색소 7.0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정상 범위는 4에서 5.7% 미만으로 봅니다.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위 임상실험은 7.0% 이상의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했죠. 실험 대상자들은 하루 최소 500ml 2병 이상을 음용하되 평소와 동일하게 생활하되 마시는 물만 닥터코아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시는 물만 닥터코아로 대체했을 뿐인데 3개월 뒤 평균값이 0.7% 감소했으니까요. 위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0.1% 낮추는 것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물 하나 바꿔 마시고 3개월 뒤에 0.7%가 떨어진 겁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두 대표님이 처음 지하수를 나눠줬을 때 당뇨가 좋아졌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10명 중 6명이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도대체 지하수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예, 저희는 지하 150m에서 원수를 끌어올려 가지고요. 물리적 정수만 합니다. 물리적 정수라고 하면은 이제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페트병에 담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학물질은 전혀 넣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들한테 보내는 금을 그대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이게 다른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를 의뢰한 그 물하고 정확하게 독분한 물로 저희는 생산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화학적 첨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물이라는 에비앙이 1800년 후반에 신장 결석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당시에 이 물이 몸에 좋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입소문을 통해서 쭉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나가게 됐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희가 그 이후에 이렇게 논문을 내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또 해봅니다. 물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모함이거든요. 이 빗물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150m라는 자연 필터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린 비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맞닥뜨리는 지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이 깨끗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다수 같은 경우도 삼다수 생산하는 곳에 굉장히 넓은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오염으로부터 일단 첫 번째 방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물이 내려가면서 만나는 모함, 만나는 그 암석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고온고압에 의해 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물성이 전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자연 친환경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소나 이런 가축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보시다시피 뒤에는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리는 수많은 빗물이 산과 이쪽에 땅을 해가지고 저희 지하로 스며들고 스며든 물이 저희 모함과 만나고 영향을 받아 좋은 물이 되는 거죠. 위 인터뷰에서 보셨던 닥터코아는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에 물리적인 정수만을 거쳐 생산합니다. 총 3번의 필터를 거쳐 지하에서 올라오며 묻었을지도 모를 가루를 완벽히 걷어내는 것이죠. 그대로 끌어올린 지하수에 미량의 산소만을 추가해 혼합음료로 생산합니다. 이렇게 산소를 미량 추가하고 생수가 아닌 혼합음료를 생산하는 이유는 메이오 클리닉에 보낸 물과 동일하게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처음 메이오 클리닉에 보내고 인슐린 분비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받은 금을 그대로 생산하기 위함이죠. 만약 여기에 조금이라도 변경이 생기면 물의 성질이 달라지니까요. 사실 모든 지하수는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고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석회암이 베이스인 유럽과 달리 화강암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물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암반, 즉 모함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성분은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은 크게 3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첫 번째는 빗물이 땅에 떨어져 어떤 지표와 만났느냐입니다. 만약 처음 만나는 땅이 농약을 얼룩진 땅이라면 농약을 머금고 지하로 스며들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두 번째는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아래에는 어떤 성분의 흙과 모래, 바위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지면으로부터 지하 150m까지는 촘촘한 흙, 모래, 바위가 뒤섞여 있을 겁니다. 이 아래를 통과하면서 자연 필터를 거치며 물성이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지하 호수에 흘러들었을 때입니다. 그 호수 밑에는 분명 거대한 안반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 그 안반이 어떤 안반이냐에 따라 물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최소 수백 년, 길게는 수억 년을 안반 위에 머물러 있을 테니 당연히 안반의 성분이 물에 스며들 수밖에 없죠. 닥터코아 공장이 위치한 충남 부여 공장 주변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 한 그루도 반출할 수 없고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없고 그 흔한 소 한 마리도 키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니까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호받고 있는 청정지역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라면 옛날 계곡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저도 신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 제가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고 왕복 7시간 걸려 부여까지 다녀온 이유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닥터코아를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 기쁨이 배가 되는 만큼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에 필요해서 당뇨가 없는 분들도 세계 1위 병원이 연구 중인 지하수를 편의점 생수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면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오늘부터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10박스 기준 12만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엊그제부터 제 채널 멤버십 회원 찐디님들에게 먼저 오픈해드렸는데 주문이 폭주해 1차 준비 수량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곧 1차는 마감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닥터코아를 알고 난 직후에 5년 마시던 생수에서 갈아탔는데 10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물은 절대 직사광선에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직사광선이 아닌 곳에서 보관하시면서 한 박스씩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언제든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삼중고를 겪습니다. 식습관으로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아지면 혈액에 지방이 넘쳐나 고지혈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 지방이 혈관에 쌓여 혈관 내벽을 막으면 혈압이 높아져 고혈압에 노출됩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보나마나 고혈당을 겪을 가능성도 높은데 왜냐면 혈압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췌장이 손상을 받아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중고 중 하나라도 먼저 잡아주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마련인데 혹시 여러분이 드시는 물은 그냥 물인가요?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올해 몇몇 제품을 공동구매 진행하며 제 수수료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약속드렸던 대로 어제 1000만원을 사회로 환원했습니다. 얼마 전 진행했던 난다모의 샴피톡톡과 에이펙셀의 나노칼슘 공구로 발생한 수수료가 있어 1000만원 기부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 구독자이므로 역시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했는데 이건 제가 기부했다기보다는 구독자분들이 기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닥터코아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도 차후에 기부될 것이고 찐디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디시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제품 대부분은 작은 기업의 기적과 같은 제품들입니다. 다시 당부드리지만 디시멘터리가 소개한다고 무조건 구매하지도 마시고 정보는 쏙쏙 얻어가시되 꼭 필요한 제품들만 구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디시멘터리 구독자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